대한민국 가요계의 지형도가 흔들리고 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장르 그 자체가 된 괴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요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SG 워너비, 이승철, 이명웅 등 당대 최고의 보컬리스트들과 호흡해온 조영수 작곡가조차 혀를 내둘렀다. 그가 최근 한 사석에서 남긴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빈에서와 작업할 때는 내가 준비해온 악보가 무색해진다. 그녀는 악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뇌 구조를 실시간으로 해킹하는 것 같다. 과연 녹음실이라는 밀실에서 벌어진 그 소름 돋는 천재성의 실체는 무엇일까? 오늘 본지는 수만 장의 악보를 그려온 거장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빈에서의 음악적 초능력을 정밀 분석한다. 보통의 가수들에게 녹음실은 철저한 계산과 연습의 산물이다. 작곡가가 설계해놓은 악보라는 정교한 지도를 받아들고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멜로디의 구절을 익히고 박자의 미세한 균열을 메우며 가사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가수들은 벅찬 현실을 마주한다. 하지만 빈에서에게 악보는 하나의 참고서, 아니 그 너머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단서에 불과했다. 조영수 작곡가는 빈에서와의 첫 녹음 현장을 떠올리며 충격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며 당시의 전율을 증언했다. 보통 가수들은 악보를 받으면 첫 마디부터 분석하기 바쁩니다.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 어디서 힘을 줘야 할지 계산하느라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이죠. 하지만 예서는 달랐습니다. 악보를 끝까지 읽기도 전에, 아니 악보를 펼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곡의 전체적인 흐름과 감정의 파고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보를 빨리 읽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만 보고도 결말의 여운과 감독의 연출 의도, 심지어 배우의 미세한 감정선까지 완벽하게 추리해내는 노련한 평론가처럼 빈에서는 곡의 첫 인상만으로 작곡가가 숨겨놓은 음악적 DNA를 본능적으로 해독해낸 것이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는가? 작곡가가 이 부분은 좀 더 가슴 저미는 슬픔을 담아줘라고 디렉션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그 마디에서 쏟아지는 슬픔으로 녹음실 안을 먹먹하게 만드는 어린 가수의 모습이 말이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를 두고 음악적 초능력이라 표현했다. 인간의 노력과 반복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타고난 음악적 후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이 결합해야만 가능한 신의 영역이다. 빈에서는 악보라는 기호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 너머에 숨겨진 작곡가의 심장 박동과 고뇌의 흔적을 실시간으로 읽어내고 있었다. 음악 제작 공장에서 첫 번째 녹음인 퍼스트 테이크는 통상적으로 가이드용이나 묵을 푸는 컨디션 체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다. 아무리 노련한 베테랑 가수라도 차가운 마이크 앞에서 처음 입을 뗄 때는 긴장감으로 인해 음정이 불안하거나 박자가 미세하게 어긋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빈에서의 포스트 테이크는 그 자체로 이미 수정이 필요 없는 완성형 작품이었다. 조영수 작곡가는 빈에서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모니터를 뚫고 흘러나오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고 당시의 경이로움을 고백했다. 단순히 음정과 박자가 기계처럼 정확한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조영수 작곡가를 가장 경악해 한 것은 바로 호흡의 분배와 가사 전달력이었다. 작곡가가 곡을 쓰며 머릿속으로 수천 번 시뮬레이션했던 그 이상적인 사운드, 가사 한 글자마다 실려야 할 감정의 무게감이 빈에서의 성대를 거쳐 나오는 순간 100% 현실로 구현되었다. 보통은 녹음 후 며칠에 걸쳐 디지털 장비로 보정해야 할 미세한 바이브레이션의 폭과 밴딩의 각도조차 빈에서는 본능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곡선으로 그려냈다. 조영수 작곡가는 내가 악보에 적지 못한 미세한 감정의 여백까지 예서가 채워넣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전했다. 수정할 곳이 없어서 오히려 작곡가인 내가 당혹감을 느껴야 했던 유일한 가수라는 그의 증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는 빈에서가 소리를 내뱉는 기계적 정확도를 넘어 인간의 원초적인 슬픔과 환희를 건드리는 공명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전무후무한 보컬리스트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녹음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순식간에 시대를 위로하는 성전으로 바꿔놓았다. 또한 음악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이러한 무결점 테이크가 가능한 이유를 그녀의 독보적인 발성 메커니즘에서 찾는다.
그녀는 성대를 진동시키는 힘을 아주 미세한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마치 숙련된 조각가가 정 하나로 대리석의 결을 살리듯 목소리의 질감을 자유자재로 다룬다. 특히 가사 전달력에 있어 이응이나 히읗 같은 점이 섞인 발음에서도 명확한 딕션을 유지하면서 감정의 선을 깨뜨리지 않는 기술은 현역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조영수 작곡가는 예서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가 쓴 곡이 이렇게나 아름다웠나 하는 착각마저 든다며, 이미 그녀는 곡의 창작자를 넘어 곡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창조주에 가깝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녹음실이라는 공간은 대개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른다. 가수들은 완벽한 피치를 맞추기 위해, 작곡가는 의도한 사운드를 뽑아내기 위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고군분투한다. 이 현장에서 오가는 대화는 대부분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이다. 여기 음정이 반음 높아요. 바이브레이션을 조금 더 촘촘하게 넣어볼까요? 같은 피드백이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이다. 그러나 빈예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질문들은 조영수 작곡가의 상식적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작곡가님, 이 노래 속의 주인공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절망의 지점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혹은 후반부 클라이맥스에서는 이 슬픔을 세상 밖으로 터뜨려야 하나요? 아니면 안으로 꾹꾹 눌러 담아 삼켜야 하나요? 빈예서는 소리의 높낮이를 묻는 대신 노래라는 유기적인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는 감정의 설계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곡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적 진실을 찾기 위한 치열한 탐구였다. 이러한 질문의 깊이는 빈예서가 노래를 단순히 음을 내는 행위로 정의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빌려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조영수 작곡가는 당시의 소름 돋는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예서의 질문은 곡의 창작자인 저조차도 미처 언어로 형상화하지 못했던 감정의 심연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가수가 곡의 표면적인 멜로디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는 마그마 같은 감정을 먼저 읽어내고 질문을 던질 때 작곡가는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빈예서는 곡 속의 화자가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무게감, 심지어 가사 속 주인공이 흘리지 못한 눈물의 온도까지 머릿속으로 입체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이토록 깊이 있게 관통할 수 있는 통찰력은 학업이나 연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천부적인 감수성과 음악을 대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숭고한 책임감이 결합한 결과다. 조영수 작곡가는 예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맑은 눈동자 너머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성숙한 영혼이 비치는 것 같아 전율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아티스트적 품격은 빈예서를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나 오디션 스타의 카테고리에 가둘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녀는 이미 노래 한 곡의 한 편이 돼서 사실을 담아낼 줄 아는 시대를 대표하는 보컬리스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고 있다. 천재 가수를 대할 때 작곡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집이다. 자신의 개성이 너무 강해 작곡가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연습해온 방식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티스트의 자존심이 창작자의 의도와 충돌할 때 녹음실은 때로 거대한 장벽으로 변하곤 한다. 하지만 빈예서는 이 부분에서도 완벽한 예외였다. 그녀는 마치 물처럼 어떤 그릇에도 자신을 담아냈고 작곡가가 던지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동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조영수 작곡가는 빈예서의 습득력을 두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예서야, 여기서는 좀 더 담백하게 표현해보자. 슬픔을 밖으로 꺼내기보다 안으로 사겨내는 느낌이 좋겠어. 작곡가의 이 짧고 추상적인 주문 하나에 빈예서는 0.1초 만에 반응했다. 그녀는 즉시 상대의 텐션을 조절하고 감정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리며 목소리의 톤을 바꿨다. 이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흉내를 내는 차원이 아니다. 그녀의 놀라운 점은 왜 바꿔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꾼다는 점이다. 여기서 힘을 빼야 뒤에 오는 고음 구간에서 폭발하는 감정이 더 드라마틱하게 들릴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찰나에 파악하고 소리로 구현해낸다. 디렉션을 받으면 이를 즉각적으로 뇌에서 처리하여 성대의 근육과 호흡의 압력을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능력, 이것은 수천 번의 연습실 녹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음악적 지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를 두고 마치 정교하게 세팅된 최첨단 인공지능 악기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수용력 속에는 차가운 기계적 반응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뜨거운 통찰력과 단단한 예술적 자아가 서려 있다. 작곡가의 의도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재화하여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는 빈예서의 유연성은 그녀를 단순한 신동에서 거장의 파트너로 격상시킨 핵심 무기다. 그녀는 디렉션을 지시가 아닌 영감의 소스로 활용하여 작곡가조차 예상치 못한 제3의 소리를 창조해낸다. 이것이 바로 조영수가 수많은 가수를 만났지만 이런 습득력은 생전 처음 본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빈예서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재능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동들이 자신의 기교나 고음 구간이라는 나무에 집착할 때 빈예서는 곡 전체라는 숲을 조망한다. 전주가 흐를 때의 긴장감부터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의 여운까지 그녀는 하나의 완벽한 드라마를 설계한다. 그녀의 노래에는 억지스러움이 없으며 감정의 과잉도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곡의 흐름에 따라 가장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무게로 놓여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오른 지금도 그녀는 녹음실에서 가장 진지하고 낮은 자세로 임한다. 성공한 후 변하는 가수를 너무 많이 봤다는 조영수 작곡가는 빈예만큼은 단 한 번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곡을 받으면 여전히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곡의 메시지를 해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한다.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 곡이 사는 것이 먼저라는 그녀의 확고한 철학은 그녀가 왜 대한민국 가요계의 희망인지를 보여준다. 빈예서와 조영수 두 천재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이제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한국 음악사의 새로운 고전을 써내려가고 있다. 빈예서의 노래가 왜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지 그 비밀은 이제 명확해졌다. 그녀는 악보라는 기호를 읽는 대신 작곡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소리의 파동 대신 사람의 온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은 악보와 악보 사이 그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 존재한다는 말처럼 빈예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여백을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나가고 있다. 그녀가 그리는 감정의 지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전 세계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